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이 유튜브 제작하고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여주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농촌에서 동물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생활 개혁 운동이라고 할까요? 생활 정치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가 복지에 관한 건데, 뭐 네. 복지 쪽에 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전문성이라고 하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전부터 복지는 곧 생활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복지다. 이런 생각에서 복지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 활동할 때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복지를 전공을 했지요. 아, 사회복지학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초연금. 우리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인데 오늘 다룰 얘기가 이제 기초연금이니까 그렇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차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전 선진 복지 국가들 보면 복지를 위한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두 가지 층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여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서 나중에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방식, 이렇게 네. 해서 중층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을 기초로 해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기초연금인 거고, 네. 국민연금은 내가 그 기여해서, 즉 내가 돈을 내 가지고 그거에 반대급부로서 복지를 보장받는 이런 형태의 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은 평소 때 돈을 하나도 못 냈어도 국가가 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기초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일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4대 보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계속 평생 동안 부어온 거, 그거를 나중에 나 일정 시간이 되면 국가가 이제 그걸 다시 주는 거. 그런 뭐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는 처음엔 60세부터 주다가 네. 점점 늦춰가지고 지금 아마 63세, 그리고 그 다음 지나면은 65세 같이 기초연금하고 같은 나이에 받는 걸로 지금 제도화돼 있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정확한 나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65세. 만 6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해야 됩니다. 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요. 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다 신청하면 자격이 주어지면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있지요. 65세 이상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전체 국민 노인들 중에서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신청을 소득순위라는 거죠? 소득순위 그렇죠. 하위. 소득순위 하위 70%만 주는 거니까 신청을 해서 그 70%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되면 지급하는 거죠. 아. 실례지만 의원님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아직 못 받죠. 65세 안 됐으니까. 65세가 아직 안 되셨군요. 네. 곧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한 4년 있으면 받죠. 아, 지하철은 그럼 지금 공짜로 타시나요? 아니죠. 지하철도 65세 돼야 타는 거죠. 아, 기초연금 받는 나이하고 예.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것도 같은 나이군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나이 규정이 지금 네, 65세로 이제 규정돼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수급 금액도 그 처한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네. 많이 다를 것 같네요. 복잡하긴 한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 2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노인 가구 1인당. 그러다가 지금은 3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1인당. 1인당. 네. 그리고서 이제는 조금 지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4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으니까 네. 머지않아 이제 공약이 실현되면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아, 그럼 근데 아직 4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지금은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한 네. 32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2만 3천 원. 1인 가구로 해가지고. 아씨, 이거 약간 질문이 새는 질문이긴 한데 네. 윤석열 정부가 그 대통령 공약 중에 40만 원까지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 지금 될까요?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는 못 빼길 것 같은데요. 아, 안 하고는 못 예, 빼겠다. 그리고 사회 변화의 흐름상 네. 저는 머지않아서 50만 원까지도 인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시대에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퇴직한 나이고, 네. 그러면 퇴직한 나이는 뭐냐면 그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 속으로 내팽개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높여서 세금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적인 삶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도 실현되어져야 하고 머지않아 50만 원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의 어떤 세계적인 지표상 순위를 볼 때 음,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수급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거, 그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아닌 경우가 개인이 따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금액이 다 똑같나요? 아니요, 뭐 다르죠. 그러니까 전 노인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예를 들어 30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에 1인 가구, 아니 노인 단독 가구일 때인데 그것도 네. 소득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되더라고요. 소득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건 뭐 어느 정도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데,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 네. 또 저기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데 부부라고 해서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어, 부부라고 하면 거의 이제 정확한 수치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 더 감액되는. 부부 합산일 때는 이제 30, 30을 다 개인이 받을 수 있을 경우라도 부부일 경우는 합해서 5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감액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안팎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 저는 왠지 그 부부 합산이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많이 생각도 드는데. 줘야죠. 왜냐면 나이 먹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부 합산 자기들 계산은 그거겠죠. 부부 음. 합산이면 반찬을 만들든가 밥을 먹든가 그 공동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 비용은 적게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예. 정신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그래요. 부부 생존 시는 금액이 좀 감액된다. 1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다 한쪽 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다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감액된다 그랬는데 네. 대략 본인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얼마까지는 그냥 거의 감액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그 단독 가구 같은 경우, 노인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네. 202만 원, 102만 원. 202만 원. 202만 원이요? 예, 예. 그러면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대부분은. 그렇죠. 자기 그 개인적인 자산이 없으면 네.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부부 합산해서 네. 323만 원. 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 기초연금을 받고, 자기 집이 있어도 괜찮나요? 그게 이제 자산으로 이제 산정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냐, 5억짜리냐, 4억짜리냐 이렇게 네. 하면 그를 산정을 해가지고 월소득 얼마 이렇게 이제 산출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러면 따라서 이제는 그 월 323만 원이 되느냐, 뭐 네. 202만 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거죠. 이래저래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좀 응. 심플하게 하면 예를 들어 70%, 그러니까 하위 소득자 70%대까지 이거 그 기초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하위 0에서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그냥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대충 추정할 수는 없을까요? 대충 추정하면 70%가 네. 거의 다 받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 70%가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맞아요.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인 빈곤율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50% 우리가 이제 정확히 48%라고 하는데 네. 노인 빈곤율 50%에 나오지는 않죠.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액에 가까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연금, 네.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옛날에 공직자라고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연금의 액수가 크니까 네. 그 기초연금에서 다 배제돼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분들은 뭐 연금이 워낙 빵빵해 가지고. 그렇죠. 다 그 사람들 다 배제돼 있으니까 하위 70%면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죠.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나 거의 감사함 없이 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 네. 어쨌든 무조건 신청하셔라." 거의 예.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은 거의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 그리고 의원님 주변에는 예. 지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중에 예. 감산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렇죠. 거의 전액 받더라. 그리고 아 또 하나는 뭐 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네. 그 자산 그 소유를 네.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식들한테 승계해 준다는 거지.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지. 아 통장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들도 다 빼서 현금으로 갖고 있든가. 사망 전 하여튼 상속으로 하지 않고 이미 이제 사전 증여를 한다라는 말씀이군요. 증여를 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꽤 또 있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가 사실은 사람들을 그렇게 좀 그 편법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왜 잘못된 제도라고 하냐면 네. 세금은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나라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기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여한 사람이면 지금 내가 자산을 갖고 있든 같이 갖고 있지 않든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 지급해야 하는 게 기초연금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다 줘라. 다 줘라. 다 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체 소득이 많으면 또 거기서 세금도 다시 내는 세금을 부과하면 거니까. 되지 않냐. 그럼요. 음. 근데 그거는 저도 뭐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정말 많이 낸 세금인데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는 안 주면 오히려 그 소외감, 상실감 그리고 기여한 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세금으로 부과해서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겠죠. 예.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그리고 행정 비용도 그게 훨씬 쌀 거예요, 아마. 맞아요. 행정 비용이 이거 그 재산 유무 조사하는 이 행정 비용도 굉장히 정력 낭비죠, 사실은. 예. 어마어마한 행정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 비용이겠죠, 네, 일종의. 심사 이 비용이죠. 사람은 소득 순위 몇 위에 속하고 네. 감액을 얼마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심사해야 되니까 네. 그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65세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면 네. 신청하는 수고도 안 하고 그쵸. 재산 유무들 조사하는 비용도 안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그 보편적 원리가 실현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연금 정책이나 이 복지 정책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비판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의 기조를 보자면 네. 뭐 용산으로 이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음. 그래서 그 완전 왜곡된 시각, 잘못된 시각 이거에 네. 의해서 복지 정책이 좀 다시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뭐 가봐야 5년이니까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더 좋은 정부가 나타나면 다시 이제 개선되리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렇죠. 복지가 많이 받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적게 받는 네. 사람 유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적게 받는 사람들을 더 끌어올려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는 상향 평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관점이 좀 윤석열 정부에선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유지하려고 한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도 뭐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수준 하위 70%만 지급한다는 거를 좀 진보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노인에게 준다. 네. 지급한다. 이런 정책으로 좀 변화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지금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있거든요. 네.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분리해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는 그 연금이니까 분리해서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나 다 지급하는 설사 하위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더라도 그 국민연금하고 분리해서 감액 없이 지급하는 게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뭐 이 얘기는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뭐 고갈된다. 네. 그래서 뭐 2000 몇십 년에 57년인가 55년인가 고갈되니까 그 더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 핵심적인 거로 나는 좀 문제를 던지고 싶은 거는 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그 이의 제기를 안 해요.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목숨 걸고 결사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네. 군인연금, 네. 그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게 지금 그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민연금 자기들이 낸 돈을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낸 돈을 그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우고 있어요. 예. 근데 왜 땜빵을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채운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채우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어. 다른 연금들도 그럼 세금으로 채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를 의무로 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그거를 부족분을 메워 나가려고 하는 거는 난 기본적으로 옳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저기 북유럽 선진국들도 이제 연금 다 국가 재정 고갈되면 다 세금으로 다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거고 어쩌면 1년 예산 중에 전체 절반이 복지 예산으로 좀 편성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금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연금만 갖고 찍고 까불러요. 서민들이 최대로 약자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지들이 찍고 주물르고 난리치고 있는 건데 이 그 기초연금도 저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서 나간다는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게 지금처럼 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런 기준을 하향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유지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번에 일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거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아니면 또 유사한 주제로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